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의 군사력과 안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요. 바이든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음 주 첫 만남을 앞두고 백악관이 먼저 중국에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안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을 저지하는 게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주변의 미군 병력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북한을 막는 데 협조하라는 겁니다. Our concern still remains real. Whether it happens in the next week or not, I can't say. We are also concerned about further potential long-range missile tests. 현재 동북아 지역에는 한국 2만 8천여 명, 일본 5만 5천여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백악관이 언급한 군사력 강화는 병력의 증원보다는 연합훈련 강화와 전략자산 전개 같은 질적 강화로 해석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힘이 커지는 건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사안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번 압박은 강도가 높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 육자회담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를 위해 협력한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했으니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북핵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지 처음으로 마주앉는 미중 정상이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미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도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엽니다. 한미일 회의로 이어지는 정상 간의 만남에서도 북핵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내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만난 지 2달도 안 돼 또 회담이 성사된 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보다 빈번해지고 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점이 있다면서 안보 현안이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해결하기 힘든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보다는 이견이 적은 북핵 대응을 놓고 일단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세 정상 간의 만남은 상대를 바꿔 이어집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지난 3일 한미 국방당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선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의제를 미리 한정짓지는 않았다며 유보적으로 답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 간 회의도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높은 수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 예고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 찾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초점이 북한에 맞춰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핵 대응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일 세 나라가 먼저 만나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번에는 12구 참사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올렸던 안전 우려 보고서가 참사 이후 강제로 삭제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당시 삭제를 주도했던 정보과장이 내부 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금일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공지. 보고서 관련이라는 세부 항목 첫머리부터 완료 후 보고서는 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폐기해야 한다는 경찰 규정 7조가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기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대목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기자를 상대하는 건 정보과장으로 일어나 한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여도 상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에 업무 외적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이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사항을 정리한 인물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서 정보관이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우려 등을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 삭제된 뒤 이틀 뒤의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정보관의 반발에도 삭제를 주도한 뒤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도 입단속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이틀이 지난 뒤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정식 입건됐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정보계장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진 계장의 빈소에 방문한 윤익은 경찰청장은 고인이 30년 동안 헌신한 삶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은 지휘부가 괜히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논란을 만들었다. 경찰청 수사팀도 용산서의 책임을 몽땅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해안 경계 근무 중이던 군인들에게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숨진 병사는 21살에 제대를 5개월 앞두고 있던 병장이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해안가의 한 도로, 승합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곧바로 이 차량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해안 경계 근무를 마치고 부대 복귀를 위해 차에 타려는 병사들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사고가 난 해안가 도로입니다. 가드레일은 병사들의 구조를 위해 절단됐고 바닥에는 차량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병사 1명이 응급처치 끝에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2명의 병사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병사는 전역을 5개월 앞둔 21살 병장이었습니다. 심정지로 CPR 하면서 병원을 갔거든요. 허리통증 환자 있고 우측 발목 골절 추정된다고. 경찰 조사 결과 4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료들과 술을 먹은 뒤 만취 상태로 4.7k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총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계속 난동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이 발사한 실탄 2발을 하반신에 맞았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은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세계적인 고물가에 값이 안 오른 게 없다지만 특히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유값도 일제히 오릅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들도 연쇄적으로 값이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커졌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문연지 2년 된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 그 사이 원두 가격이 20% 올랐지만 음료 가격은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유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쓰이는 메뉴는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카페 라떼도 있고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넘게 쓰는데 커피 원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인 우유. 이 카페도 하루에 흰우유 20리터를 씁니다.
원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가격 인상도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우유가 올랐다고 갑자기 올려버릴 수도 없는 또 상황이어서 고민 중입니다. 시중 우유값이 오는 17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서울우유는 우유 전체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합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1리터짜리 흰우유는 100원 넘게 올라 2,800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유업 9.6%, 남양유업은 8% 인상하고 빙그레도 편의점에서 파는 바나나 맛 우유를 하나에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올립니다. 요즘은 물가가 비싸가지고 가격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PB 제품이 가격이 싸서 그런 거 위주로 찾을 것 같아요. 이번 우유값 인상은 지난 3일 낙농진흥회가 우유업체에 넘기는 원유 가격을 리터당 52원 올리면서 뒤따른 겁니다. 우유값이 오르면서 우유를 재료로 하는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 빵과 아이스크림 등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우유가 다른 식품 가격도 끌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사이 밀가루와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20% 넘게 치솟은 가운데 밀크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빡빡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